네, 3장 칼리카난다. 요 칼리카난다라는 그 마르기인데요. 이분은 정말 유명해요. 이 지구상의 첫 번째 마르기예요. 바바한테 첫 번째 입문 받고 아난다 마르가의 첫 번째 입문한 그 칼리카난다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주 재밌어요. 처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크리슈나는 말했다. 아무리 심한 죄인이라도 나에게서 피난처를 구하면 나는 그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할 것이다. 나는 그로 하여금 해탈이나 열반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어느 영적 수행자도 과거에 아무리 사악하고 비열한 죄악을 저지른 자랄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크리슈나는 3500년 전에 크리슈나 3500년 전에 지구에 왔던 지구의 타나카 브라마가 3번 왔죠. 7000년 전에 시바, 3500년 전에 크리슈나, 그리고 이제 지난 세기에 이제 그 바바가 이제 오신 건데, 인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 중에 하나가 이 크리슈나죠. 크리슈나도 원래 인간의 몸으로 지구에 왔는데, 뭐 인도에서는 지금 막 사람들 그 신으로 알죠. 워낙에 위대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크리슈나는 재밌어요. 되게 원래 목동이었어요. 목동. 원래 직업이 목동이었고 피리를 아주 잘 불었어요. 피리를 아주 잘 불어가지고 크리슈나가 피리를 불면 그 목동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던 이제 그런 그 크리슈나였는데, 그 시바는 7000년 전에 와서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인간에게 결혼하는 거를 가르쳐 줬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사람이 결혼이라는 걸 몰랐죠. 그냥 남녀 간에 짝을 져서 애는 낳지만은 가정을 꾸리고 이런 거는 의외로 몰랐어요. 이게 시바가 대략, 그러니까 전체 인류 역사를 봤을 때 만년 그 이전에는 동물들하고 별 큰 차이가 없었어요. 사람이. 근데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인간이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동물과 분리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대략 100만 년 전이에요. 그 역사적으로는 그때가 이제 호모 에렉투스죠. 호모 에렉투스가 처음으로 불을 사용하면서 동물과 이제 달라지게 됐고, 불을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번개가 치거나 산불이 나거나 이게 자연스럽게 우연히 불을 발견했는데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다른 동물들은 다 불을 사용 못하는데 인간만 불을 사용했죠. 다시 돌아와 보니까 고기들이 다 익어 있으니까 배고파서 먹어보니까 더 맛있어서 불이라는 게 좋은 거구나. 근데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불을 사용 못해요. 불나면 다 도망가죠. 인간만이 불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적으로 약했지만 불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됐죠. 그게 첫 번째. 근데 이제 불만 썼다 뿐이지 이런 다양한 문화 생활을 못하다가 시바가 70년 전에 결혼하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가르쳐 주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또 급격한 변화가 나요. 주로 남자들은 노동을 하고 여자들은 이제 육아를 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인류의 평균 수명이 20살이 안 됐어요. 20살만 넘게 살아도 평균을 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유아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아이들을 잘 이제 양육하게 되면서 거의 2배 이상 뛰게 되죠. 한 40년. 그러니까 지난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인류의 평균 수명이 대략 한 40년 정도. 지금은 또 그 2배를 살죠.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한평생을 4번을 사는 셈이에요. 네. 산업혁명 이전에 비하면 거의 2번을 사는 셈이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다양한 그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죠. 크리슈나는 사실 크리슈나 얘기하기도 굉장히 많은데, 3500년 전에 인도의 그때 당시 인도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서쪽으로는 이란도 원래 인도의 일부였어요. 동쪽으로는 동남아 인도네시아까지. 인도네시아가 말하자면은 인도의 네시아, 섬이란 뜻이에요. 인도의 섬.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에도 힌두교 유적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인도인들이 거기까지 이제 옛날에 다 교류하면서
당시에 크리슈나 때의 인도의 영역에는 대략 전 세계 인구의 60% 정도가 인도에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역사적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크리슈나는 거의 신이었죠. 그리고 크리슈나는 그런 헌신,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신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고 영적인 수행을 하고, 그 영적인 수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이라는 것은 그 지구의 존재, 궁극의 존재와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라는 것.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그 일체감이 느껴질 때,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되죠. 그게 되면은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어떠한 죄악을 저지른더라도 나는 그를 구원하겠다. 나는 그와 함께하겠다. 하나가 되겠다.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이 뭐예요? 살인, 뭐 사람 죽이는 거. 옛날에는 흔했죠.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구석기 시대 유적을 발굴해 보면은 거의 반 정도는 맞아 죽은. 그러니까 사람의 사망 원인의 거의 반이 싸우다가 맞아 죽는 거예요. 뭐 도끼로 맞아 죽든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살인이 너무 흔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존재와 그 궁극의 존재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그분이고 그분이 나라는 거. 근데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 존재가 바로 그 칼리카란다죠. 그 첫 번째 보면요, 이 3장도 되게 재미있는데, 바바의 이제 그 속명이 프라바시라고 했죠. 집에서 쓰는 이름이 프라바시인데, 바바가 이제 그 대학에 가서 대학 생활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독립운동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우리나라 뭐 옛날에 뭐 인구 한 2, 3천만 있을 때도 그 일제시대 때도 독립운동이 많았는데, 인도는 수억 명이 사는데 어마어마한 독립운동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간디가 있었고 프라바의 친척 중에 그 찬드라 보세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간디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간디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근데 인도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간디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인도에서는 많이 비판을 받아요. 오늘날 간디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금의 인도의 총리가 인도의 그 모디 총리거든요. 인도는 그 총리가 실권을 갖고 있죠. 인도의 대통령은 뭐 실권이 없어요. 총리가 실권, 일본처럼 총리가 실권을 갖는 이제 그런 그 시스템인데, 지금의 모디 총리는 굉장히 간디를 비판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간디가 이제 굉장히 비판받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간디 자서전에도 이제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자극적인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 여기서 다 하기 어렵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간디의 그 무저항 운동, 간디 가장 유명한 게 그 무저항 운동이죠. 근데 간디의 그 비폭력 무저항 운동은 상당히 잘못 오해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심지어 영국 그 군인들이나 탄압을 해도 그냥 맞아라, 맞고 반항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독립된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잘못 알려져 있죠. 인도가 독립한 것은 간디의 무저항 운동 때문에 독립한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침략국이 식민지 백성들이 가만히 맞아준다고 독립을 시켜주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죠. 인도가 독립한 것은 영국의 식민지배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니까 더 이상 그 식민지 인도가 너무 덩치가 크고 이것을 식민지로
유지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예.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잃게 되면서 미국으로 이제 세계의 주도권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를 통치할 이제 능력 자체가 안 되면서 그 독립을 시켜주는데, 그때 바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그러니까 무력 투쟁을 했던,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김구라든가 뭐 그런 집성촌 장군 이런 그 무장 투쟁을 했던 그분이 바로 이 슈바 찬드라 보세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슈바 찬드라 보세가 굉장히 존경받아요. 인도에서. 인도의 모디 총리가 바로 이쪽이에요. 이쪽 노선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간디가 재평가되고 이제 슈바 찬드라 보세가 실질적인 독립을 이끌었던. 그래서 당시에 인도의 군대를 보면은 당연히 대부분이 인도 사람이죠. 근데 최고 장군들하고 고급 고위 간부들만 영국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도 군대, 인도 병력의 한 90%는 인도 사람이고, 고위층만 이제 영국군이니까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이제 민족의식이 높아지면서 슈바찬드라 보세에 의해서 우리가 왜 영국 지배를 받지? 인구를 따져도 뭐 10배가 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거의 반란 날짜가 이제 잡히고 거의 반란이 예고가 됐어요. 거의 반란이 예고가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다 이제 영국에서 그 정보를 입수하면서 이제 간디를 불러서 우리가 당신에게 통치권을 넘길 테니 영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 그리고 영국의 기업을 그대로 유지시켜달라. 이 조건을 이제 간디에게 제시했고, 간디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간디에게 통치권이 넘어가고 모든 영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기로 간디가 약속하면서 인도가 독립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게 잘못됐죠. 그때 그것을 간디가 받지 말았어야 됐어요. 슈바찬드라 보세가 뒤엎기로 거의 이건 이제 날짜가 잡혔는데, 간디가 이제 그 통치권을 물려받고 평화적으로 모든 것을 이양한다는 이제 그 명분을 내걸고, 경제적으로는 그대로 정치적인 권력만 간디가 물려받았지만 경제권은 그대로 영국이 갖게 되면서 수십 년간 인도는 뭐 거의 발전을 못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인도의 철도 대부분 영국 식민지 때 지은 거 그대로예요. 지금도 인도에 가서 기차 한 번 타려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지붕까지 다 탔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낙후돼 있을 정도로. 그때 간디가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끝까지 모든 왜냐하면 국가 권력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권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실 경제적으로 아직 완전히 독립이 안 돼 있죠. 우리나라도 아직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 완전한 실질적인 독립을 아직 다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인도는 정말 그대로 그냥 간디가 수상으로 지명됐을 뿐이지 모든 경제 권력은, 실질적인 권력은 영국의 그대로, 바로 지금의 모디 총리가 그것을 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드러내고,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비밀 서류,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를 독립시킬 때 서로 비밀리에 약속했던 그 비밀 문서가 지금은 다 공개돼 버렸죠. 지금은 다 공개돼서 간디의 그런 잘못들이 이제 인도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는 약간 간디가 대단한 성인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바로 그래서 바바가 그때 고등학생 때예요. 고등학생 때 슈바찬드라 보세라든가 인도에 독립운동에 했던 사람들, 네루, 그러니까 바바가 네루한테도 많이 편지를 보내고 그랬어요. 네루가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인도가 이렇게 된다. 영국이 이제 이런 제안할 것. 바바는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다 이제 내다보고 있었으니까 영국이 이러이러한 제안을 할 것이다. 경제권은 그대로 갖고 통치권만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것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이제 네루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네루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미래가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국민당 지도자들이 바바를 한번 초청을 했어요. 와 보니까 바바가 고등학생이니까 어리둥절했죠. 아니 저 고등학생이 어떻게
인도와 영국 간의 비밀 교섭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걸 뭐를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역제안을 해야 된다. 이걸 다 이제 바바가 제안을 하니까 깜짝 놀랐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물론 그때 당시에 인도의 그 정치인들은 바바가 어떤 분인지 몰랐죠. 다만 이제 바바가 이제 모든 걸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분이라는 걸, 이제 그런 존재라는 걸 이제 그 인도의 정치인들은 모르는 상태였죠. 하지만 상당히 놀랐고 상당히 충격과 그 영감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슈바찬드라 보세는 나중에, 오늘은 지금 이 슈바찬드라 보세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간디와 달리 독립은 실력으로 무력 투쟁을 통해서 실질적인 군사력을 갖고 독립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가 2차 대전 때였거든요. 인도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죠.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영국이 미국과 함께 2차 대전의 승전국이었죠. 2차 대전의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전 세계적인 주도권을 미국과 영국 이런 그 승전국들이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영국은 인도에 대해서 2차 대전에서 자기들에게 협력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인도는 2차 대전 때 영국에 협력을 했죠. 상당히 많은 인도 사람들이 연합군 측에 싸웠죠. 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독립은 점점 더 늦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찬드라 보세 이 장군은 영국에 협력하지 말아야 된다. 영국에 협력하지 말고 오히려 영국과 싸웠던 독일이나 일본 이쪽과 손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슈바찬드라 보세가 히틀러를 만나기도 하고 일본 천황까지 그 히틀러하고 이제 그 영국의 적국과 이제 연합해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독일에 가서 히틀러를 만나기도 했어요. 슈바찬드라 보세가. 히틀러가 슈바찬드라 보세를 만나서 우리가 지금 당신들을 도와줄 수는 없다. 우리도 급하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일본 천황을 만나도록 자기가 주선해 주겠다 해서 독일의 잠수함을 타고 슈바찬드라 보세가 독일에서 일본까지 갑니다. 태평 그 몇 달간을 잠수함을 타고 그런 일까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슈바찬드라 보세는 이제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래가서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쪽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인도의 독립을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 일본 쪽에 약속을 받고 인도의 그 인도의 독립군들이 일본과 연합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어내려고 그런 그 무장 투쟁을 했던 분이에요. 무장 투쟁을 했던 분인데 독립은 보지 못하고 결국은, 왜냐하면 영국이 승전국이 됐으니까 이제 영국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찬드라 보세를 살려두려고 하질 않죠. 찬드라 보세를 제거하려고 해서 결국 그 슈바찬드라 보세는 영국의 이제 그 탄압을 피해서 인도를 떠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슈바찬드라 보세가 비행기 타고 인도를 떠나다가 히말라야를 넘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한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바바는 이제 그게 잘못 알려져 있다고 이제 그 뒷부분에 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슈바찬드라 보세가 지금 이제 그때 비행기 사고로 죽지 않았다. 슈바찬드라 보세는 히말라야에 그때 이제 글쎄 그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무슨 눈이나 나무 위에 떨어졌던가 아니면은 낙하산을 타고 탈출했던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슈바찬드라 보세가 당시 히말라야에 살고 있었고 대단한 지금도 인도에서도 슈바찬드라 보세는 대단한 독립 영웅이에요. 최고의 독립 영웅이에요. 그 실질적인 독립을 슈바찬드라 보세가 이루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게 맞고. 그러니까 영국이 간디에게 통치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슈바찬드라 보세가 거의 다 실권을 가지고 이미 그
왜냐면 군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인도의 군대가 이미 실질적으로 그 독립 그 투쟁을 거의 성공시킬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영국은 이제 만약 여기서 끝까지 버티면 이제 그냥 그야말로 그냥 영국군이건 뭐 영국 그 인도에 있는 그 영국 사람들 엄청 많았는데 다 죽을 수 있으니까 통치권을 넘길 테니 영국이 가진 모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 영국의 기업까지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주도권이 그대로 이제 그 유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쨌든 슈바찬드라 보세는 거기까지 하고 인도를 떠났고 히말라야에 들어가서 뒤에 엄청난 수행자가 됩니다. 그 뒤에도 이제 재밌는 얘기 나오는데, 근데 바바가 그 이것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제자 중에 바바는 이렇게 그 제자에 이렇게 그 미간을 터치하거나 그러면은 그건 뭐죠? 이제 그 투시력을 갖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쿤달리니가 다 열리면은 이제 그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게 되죠. 제자 중에 한 명 여기 이제 그 미간을 터치해서 이제 그걸 시킵니다. 그 일종의 유체 이탈을 시키는 거죠. 자, 슈바찬드라 보세가 어디 있냐? 그 제자가 이제 말을 해요. 히말라야에 있습니다. 가서 슈바찬드라 보세를 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이제 그 유체 이탈을 해서 히말라야에 있는 히말라야 동굴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찬드라 보세를 봐요. 자, 찬드라 보세에게 마음으로 의식으로 말을 해라. 자, 찬드라 보세야, 다시 돌아오겠느냐 아니면 거기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가 묻습니다. 그 찬드라 보세에게 찬드라 보세님 여기서 수행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돌아오시겠습니까? 찬드라 보세가 이제 그 고개를 흔들고 나는 가지 않겠다. 이미 거의 이제 그 해탈에 임박한 상태였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바바가 그 제자에게 찬드라 보세가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 그게 맞다. 그게 잘한 것이다. 찬드라 보세는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완성에 임박한 상태였죠. 그래서 찬드라 보세는 이 속세에서 현실에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거나 민족을 위해서 기여하거나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했을 때 영적인 도약이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한단 말이야 최대 장점이에요. 현실에 기여하고 현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여했을 때 영적 찬드라 보세는 원래 무슨 뭐 젊어서 수행을 한 사람이 아닌데 젊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그 평생을 바친 사람이죠. 근데 그 일을 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영국군에 쫓겨서 히말라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야말로 급격하게 빠른 시간 내에 영적인 도약을 이제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이 앞부분에 잠깐 그 찬드라 보세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뒷부분에 나올 것까지 제가 같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찬드라 보세 얘기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정말 그 찬드라 보세에 대한 얘기는 지금 이미 인도에서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되고 있어요. 막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찬드라 보세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엔 간디가 최고 영웅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진실을 알게 되면서 찬드라 보세가 다시 좀 재조명되고 있죠. 인도에서도. 그리고 이제 요 3장의 제목이 이제 그 칼리카난다잖아요. 칼리카난다의 이름은 원래 칼리차란이에요. 그러니까 바바가 캘커타에 있는 그 2년제 대학에 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서 그 대학에서 이제 그 다니면서 그 캘커타의 그 겐지스강을 밤마다 산책을 하는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요 칼리차란이 그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연쇄살인범이었어요. 칼리차란이라고 하면 다 벌벌 떨었는데 바바가 이제 겐지스 강가에 앉아 있는데 밤에 이제 그 칼리차란이 온 거예요. 칼을 들고. 저기 조그만 그 학생 하나가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칼리차란 그 연쇄살인범이 와서 연쇄살인 강도가 와서 얘야, 너 여기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니까 바바가 뒤도 안 돌아보고 칼리차란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고 너 내 이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근데
그 아주 어린 그 학생이거든요. 예. 그때 바바가 한 18쯤 됐을 거예요.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죠. 칼 들고 살고 싶으면 다 내놔. 다 내놓으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이 어린 학생이 겁도 안 먹고 이름을 아주 그냥 낮은 목소리로 칼리차란 그 제자를 부르듯이 너 누구야? 그러니까 칼리차란 네가 원한다면 내가 지금 동전 몇 개 갖고 있고 시계 하나 있는데 이거 줄게. 근데 네가 정말 좋은 걸 갖기 원한다면 내가 너한테 그걸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칼리차란이 봐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캘커타에 누구든지 자기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데 어린 학생이 전혀 놀라지도 않고 자기 이름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자기인 줄 알고 부르고 이제 그러니까 곧바로 당신이 가르쳐 주시는 거면은 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래 그럼 먼저 저 겐지스강 가서 목욕을 하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칼리차란이 옷을 다 벗고 겐지스강에 내가 이제 목욕을 하고 와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바바에게 명상을 배운 거예요. 입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의 첫 번째 마르기가 됐죠. 칼리차란이. 그러니까 재미있죠. 이 지구상의 첫 번째 마르기는 연쇄살인 강도 출신 연쇄살인 강도가 첫 번째 그 마르기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그냥 직업이 강도였지. 원래 좀 순수한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스승을 알아보고 겐지스 강에서 먼저 목욕을 하고 그 명상을 배우고 입문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칼리차라는 이제 그 이름을 바꿔요. 칼리카난다. 바바가 이제 칼리카난다라고 이제 이름을 지으셨는데 굉장히 그 유명한 아주 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영적인 능력도 갖게 돼요. 상당한 오컬트 파워, 상당한 오컬트 파워를 갖게 돼요. 일종의 초능력을 이제 갖게 됩니다. 바바가 쓰신 책 중에 그 모든 병에 대한 바바가 이제 쓴 책의 의학에 대한 모든 병에 대한 그 책을 쓰신 게 하나 있죠. 모든 그 병을 치료하는 그 책 제목이 뭐냐 이거 제가 요즘에 그냥 막 건망증이 심해서 이제 일일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을 지을 때 이제 모든 병 치료 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거기에 좋은 약 그다음에 요가법 이런 걸 다 이렇게 써놓는데 지구상에 있는 이런 약초를 다 이렇게 일일이 바바가 이제 맛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병에 대해서는 어떤 약 칼리차란한테 시켜요. 칼리차란 그거 좀 가서 먹고 칼리차란이 직접 다 자기 몸으로 시럽을 해서 그 약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약초를 먹었을 때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잘 못 느끼죠. 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의 호르몬의 그 흐름을 이 호르몬이 여기서 분비돼서 여기로 오죠. 근데 바바는 설명을 다 하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못 느끼죠. 우리가 보통 자기 몸에서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돼서 어떻게 오는지 다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바바는 다 그걸 알고 있었고 칼리차란한테 이제 바쁘니까 칼리차란한테 시키죠. 자, 이 약초 먹어봐. 저 어떤 임금 칼리차란 이 약초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 책을 지을 때 칼리차란이 많이 이제 도움을 이제 조언을 했던 이제 아주 유명한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칼리차란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그 연쇄살인 강도인데 바바에게 헌신하고 바바에게 귀의한 순간 그 어마어마한 업이 보통 사람이 한 사람만 죽여도요 그 다음 생에는 보통 거의 그 대가를 치러요. 근데 이제 근데 그 어마어마한 업이 이런 타라카 브라마에게 모든 것을 헌신할 때
이게 원리상으로 따지면요, 헌신이라는 것은 개체 존재가 절대 존재에게 완전히 합일되는 거예요. 그럼 개체 존재가 사라져요. 개체 존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업을 받을 그 개체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멸되는 거죠. 이게 원리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한 개인의 힘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이전 생에 업을 소멸하는 순간에 또 업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음 생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카르마를 소멸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완벽한 헌신이 이루어질 때 에요 칼리차라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칼리차란이 이제 겪었던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 책에도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책을 지을 때 이제 그 자기가 자기 몸으로 다생체 시험을 그건 작은 사례고 바바가 이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아주 이제 그 악당들을 만날 때 바바가 내가 칼리차란을 보내겠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저런 악당들과 싸울 땐 내가 칼리차란을 보내겠다. 그래서 칼리차란이 많이 가서 이제 그 악당들 소탕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였고, 그래서 그 칼리차란이 바로 바바가 18살 때 최초로 입문을 줬던, 최초로 입문을 시켰던 우리의 대선배죠. 이로 말이니까.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했던, 물론 이런 거는 이미 상당히 예정돼 있죠. 이게 어떻게 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 칼리차란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자도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고 한 생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물론 솔직히 다 비밀들이 있잖아요. 다 비밀이 있죠. 다 부끄러운 비밀은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못한들 칼리처럼만큼 이렇게 연쇄살인범은 드물죠. 간혹 보면 어떻게 살다가 보면은 큰 잘못도 하고 뭐 살인 강도 뭐 별 잘못들을 다 하지만 연쇄살인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근데 그런 자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용서라는 게 뭐 무슨 그 옛날 자기 죽인 사람 찾아가서 용서받기는 어렵잖아요. 그 지구의 존재, 그 절대적인 존재, 이게 그 존재와 합일되는 게, 그 존재와 하나 되는 것, 결국 완벽한 용서로 개체 존재가 소멸되는 거예요. 개체 존재가 소멸되는 것. 그 궁극의 존재와 하나 되면서 그럴 수 있다면 그보다 우리가 아무리 뭐 많은 잘못을 해봐야 설마 연쇄살인까지 했겠어요. 사람 하나 죽이기도 어렵죠. 사실 사람 하나 죽이기도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 경험, 옛날에는 뭐 구석기 시대 때는 흔했다지만 지금은 살인을 경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인간의 그 사소한 그 감정 싸움, 이게 대부분 힘들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연쇄살인에 비하면 우리가 이런 감정 싸움은 정말 사실 퉁칠 수 있는 거예요. 그 퉁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누군가 그렇게 믿고, 누군가 그렇게 싫고, 누군가 그렇게 질투나고, 누군가 그렇게 약오르고, 그냥 퉁치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사람 죽이는 게 더 퉁치기는 게 더 쉬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감정적인 싸움, 감정적인 소모전이 퉁치고 일어나기가 그렇게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정말 힘든 시기가 되면 뭐 정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가 가난이 극도의 가난을 경험해 보면요. 사람이 참 좋은 게 굉장히 강해져요. 정말 먹고 사는 거, 극도의 어디 뭐 극도의 그 가난, 곤궁, 빈곤 이런 걸 경험하면 다른 거는 무슨 감정적인 거는 뭐 질투나고 뭐 감정 싸움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대부분. 물론 당시에 힘든 정도로 따지면은 먹고 사는 걸로 힘드나 감정적인 걸로 힘드나 둘 다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그 가난을 겪어보면 나중에 이게 행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웬만한 건 다 쉽게 풀립니다. 다다지 네네. 칼리카난다가 네. 전생에 그럼 수행을 많이 했던 사람인가? 그렇죠. 칼리카난다가 근데 전생에 굉장히 많이 많은 수행했던 수행을 사람이 어떻게 이번 생에 막 사람을 죽이고 그래요? 난 그게 이해가 그러니까 안 돼. 바로 그런 거예요. 전생에 수행을 별로 안 한 사람은 큰 잘못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히말라야 같은 산을 올라갈 때도 그 낮은 데서 떨어지면은 별로 안 다쳐요. 근데 거의 8,000m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떨어지면 거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수행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수행했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칼리카난다 같은 존재죠. 어떤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크게 떨어지고 이번 생에도 수십 명을 죽이는 잘못을 했지만은 단번에 물론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예요. 이런 사례는 거의 지구상에 거의 지금 지금 이 대표적으로 요 하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정도의 고통을 다 감내한 거죠. 그러니까 바바가 그 온갖 독약 다 먹어보고 자기 몸으로 다 생체 실험하고 그까지 다 기꺼이 다 하고 그걸로도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제 한 칼리카난다죠. 그러니까 바바는 이렇게 이런 극단적인 사례도 해낼 수 있는데 너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리카난다가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보면은 오늘은 요 칼리카난다 얘기만 해도 정말 그 재미있는 게 많은데 혹시 지금 칼리카난다하고 오늘 시바찬드라 보세 이게 다 얘기하려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책도 따로 있어요. 그 찬드라보스에 대한 책도 따로 있고 칼리카난다에 대한 책도 따로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바바 전기니까 잠깐 언급된 거잖아요. 혹시 칼리카난다하고 요 슈바 찬드라보세 인도의 그 독립영웅 여기에 대해서 뭐 저기 뭐야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얘기하셔도 좋고요. 그 사실 그 인도의 독립 과정을 아까 잠깐 말했는데 그래서 그 인도의 독립에 대해서는 이제 바바도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 오히려 바바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인도의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조언을 하고 바바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분명히 상당히 그 다른 그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이 찬드라보세는 이제 오늘날 인도에서 다시 재평가되고 있고 굉장히 그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 과정을 보더라도 상당히 참고할 부분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독립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도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못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면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고 그 일본이 한국을 선언했을 때 그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도 그렇고 굉장히 땅을 치면서 그 통곡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주도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승전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모든 결정을 당시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하게 되죠. 38%를 잘라버리고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의 비극의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인도하고 비슷한 독립은 했는데 실질적인 독립은 못한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좀 필요하죠.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제 한국이나 인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변화 방향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프라우트. 우리 아난다마르가에는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죠. 하나는 영적 철학과 이 사회경제 철학, 프라우트. 그래서 이 프라우트와 관련해서 요 인도의 사례, 인도가 독립하면서 어떠한 오류가 있었는지, 간디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사실 간디하고 네루, 인도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가 간디하고 네루인데, 이 책의 뒷부분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간디가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질 못했어요. 그 정도로 잘못이 커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높은 단계까지 올라갔다가 실수하면은 그야말로 추락이에요. 오히려 낮은 데서 떨어지면 크게 안 다치거든요. 간디가 한 잘못은 굉장히 큽니다. 간디는 다음 생에 원숭이로 태어났다고 바바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어떤 큰 잘못? 잘못. 어떤 네? 잘못했어요? 어떤 잘못이?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을 얻지 못하고 상당히 위선적이었죠. 영국으로부터 통치권, 인도의 수상이 돼서 통치권을 받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영국의 착취가 계속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바바 자서전, 저기 간디 자서전에도 나오는데 간디는 이제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잘못됐어요. 자기 아내하고도 나중에는 이제 부부관계, 성관계를 안 가졌는데, 그래서 아내한테도 잘못했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제 인도에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나이 든 노인들이 애기들하고 같이 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나라에도 많아요. 다른 나라에도 많은데, 근데 인도는 이제 나중에 어린 소녀들하고 같이 이제 나체로 잠을 자고, 그게 이제 간디 자서전에도 나와요. 자기는 그러면서도 성욕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부간에 자기 아내하고 부부간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는 게 맞지. 네. 굳이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옷을 벗고 잘 필요는 없거든요. 그건 하나의 인도의 전통 요법이긴 해요.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인도의 전통 요법이긴 한데, 오늘날에는 뭐 그게 이제 인정되지 않죠. 오늘날엔 인정되지 않고. 특히 그것도 뭐 이제 어린 손자 같은, 남자아이라면 모를까, 손녀딸 같은, 네, 그렇게 뭐 이제 아는 뭐 친척의 뭐 조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 손녀딸 같은 이제 그런 여자아이들하고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노인이 되면 몸이 이제 춥잖아요.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그게 옛날 간디 자서전에도 나오는데, 또 오늘날 최근의 자서전에서도 그걸 또 삭제했어요. 그게 이제 워낙 욕을 먹으니까. 간디의 이제 위선적인 측면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간디의 그런 위선적인 게 오늘날에는 이제 많이 이제 밝혀지고 비판을 받고 있죠. 물론 이제 간디가 분명히 기여한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평생을 걸쳐서 인도의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에 기여했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영국으로부터 그 통치권을 넘겨받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바바는 그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보는 거죠. 그때 경제권, 왜냐면 천천히 받더라도 경제권을 완전히 넘겨받아야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인도의 모든 경제 권력은 그대로 영국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경제적인 착취가 계속됐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오랫동안 발전을 못했죠. 최근에 이제 모디 총리가 들어서면서 인도의 본격적인 그 경제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인도의 독립 그 얘기 이런 게 바바가 이제 말하면서 많이 밝혀졌어요. 그럼 이제 오늘날에 모르겠어요. 모디 총리도 바바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알긴 알 거예요. 알긴 알 텐데. 그러니까 인도에 이제 요즘에 그 젊은 사학자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아, 간디의 그런 면을 이전에 잘 모르셨죠? 이제 뭐 오늘 뭐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뭐 저기 뭐야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인디라지 저기 뭐야 한번 저기 뭐야 말씀하시겠어요? 네, 나왔을까? 오늘은 인도의 그 정치적인 거하고 또 거기에 이제 시바 찬드라보세 장군의 그런 활동하셨던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공부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바바의 첫 번째 제자 강도 칼리차랑 정말 아까 도중에 고팔지님께서 네. 칼리차란이 전생에 네. 어떤 큰 그게 있었냐고 이제 네. 물어보셨는데 그게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나씨께서. 네. 근데 사실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네. 여자든 남자든 우리 마르기들도 네. 이 사람으로 현생에 태어나가지고 네. 도대체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네.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고 저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었는데 네.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이 아난다 마르가에 제가 이렇게 이제 정식으로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입문을 해가지고 이제 저기 그 본부에 가서 키르탄도 하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요. 네. 저는 이제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공부를 쫙 해보니까 나의 그런 어떤 겪어왔던 모든 일들이 전생과 연결지어져서 그걸가 이제 에, 마무리를 해야 되나 공부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왔고 이제야 이제 그래도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곡발지를 통해서 이렇게 옮겨놔서 이제 새로운 이제 나를 이제 인디라로 제가 다시 재탄생이 되었잖아요. 그 이름을 갖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 가르침 따라서 열심히 더 살아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를 좀 확실히 제가 느껴졌어요. 어떤 사명감이랄까? 전에는 이제 해도 끝이 없으니까 막연히 그냥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이대로 살다 죽으면 그냥 뭔가 허무한 것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내 자신 마음속에서도 자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도 혁명적으로 제가 움직여서 또 행위를 해야 되겠고 또 물질적인 것도 제가 벌 수만 있다면은 이제 해야 되겠다는 거, 벌어야 되겠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남은 생을 갖다가 진짜 열심히 봉사도 말로만 봉사한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결혼해서 결혼 생활에서 또 주변에 단체에서 조금 한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빛과 사랑에 그런 것으로 해서 제가 봉사 좀 해야 되겠다. 하루하루 더 이제 열심히 진짜 보람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이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도
카리차란의 그 첫 번째 제자를 통해서 음. 제가 더 마음속에 다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끄러움들이. 이분 하나로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이 탁 돼버리니까 너무 통쾌하네요. 예. 저 오늘은 너무 좋았습니다. 통쾌한 오늘 공부였습니다. 네. 나마스카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고 예. 이제 바바가 이렇게 칼리차란을 첫 번째 제자로 한 게 이제 그런 거죠. 예. 칼리차란도 했는데 너희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걸 보니까 정말 저기 인드라지가 정말 그런 거하고 참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통하게 그걸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이렇게 이번 생에 큰 일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 생에 이런 이제 완성의 마무리를 한다는 거 옛날 같으면은 이게 한 생에 거의 안 돼.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게 한 생에 될 일이 아닌데 지금은 이제 이런 타라카 브라마가 오고 이런 타라카 브라마의 에너지가 이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지구에 이미 다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만 하면 한 생에 이제 이런 어떤 우주적인 마무리를 결실을 보고 정말 이런 궁극의 존재와 지구의 존재와 이제 하나 된다는 거. 물론 이제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이제 그건 또 자기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이제 우리 이런 속박에서 이런 모든 속박에서 완전히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고 이제 바바께서 이제 칼리차란 같은 이제 그런 아주 특별한 이런 이제 케이스를 보여주심으로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이제 줄 수 있는 거죠. 정말 너무 이렇게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팔지나 쇼날리지도 뭐 말씀 좀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물론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별로 없습니다. 네네. 네. 쇼날리지 계시면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마이크만 켜셔도 되고 화면도 켜셔도 되고. 쇼날리지 계신가요? 그 마이크 밑에 마이크 켜시고. 제가 외부에 가지고 네네. 시끄러워서 말씀. 상관없어요. 예. 네. 외부에 계시구나. 네네. 제가 지금 조금 말하기가 조금 잘 네. 들었습니다 오늘. 네네. 그래요. 네. 네네. 앞으로 가능하면 뭐 시간 계속 좀 들어와 주시고요. 예. 네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또 이렇게 다시 지금 녹화된 거를 이제 다시 뭐 이제 올리니까 이제 혹시 이제 못 들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들으셔도 좋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사실 이 슈바찬드라 보세하고 요 칼리차난다 이 얘기는 정말 제가 따로따로 한번 하고 싶을 정도로 저도 참 좋아하는 얘기고 그런데 오늘 3장에 같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카. 감사합니다. 네.